어머님들이 저랑 이제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가 초등 사고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초등 교과도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 그 로드맵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사고력은 실제적으로 황소 이제 초등 입학을 할 때는 초등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등 교과는 이제 앞으로 황소로 가게 되면 초등 교과 심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등 사고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초등 사고력은 하진 않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등 교과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초등 사고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 사고력 문제 저기 옆에 이제 많이 깔아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왜 어렵냐? 일단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한 반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조금 이제 문장 이해력이 높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정도 되면 초등사고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문장 이해력도 문제지만 교과가 이제 황소에서 말하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는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초등사고력 문제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합격선이 25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이거 합격선이 20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어렵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있는 과정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이상의 뭐 경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 4학년 과정, 5학년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아이들이 이 초등 사고력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교과가 먼저 베이스가 깔려야 초등 사고력으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더 성과가 더 빨리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사고력을 가르치면 좀 막연한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표에 아까 있었던 건데요. 그 설명드렸듯이 이게 평균적인 모델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어머니. 제가 한번 좀 써보면요. 여기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초등 사고력은 지금 저희 초1, 2니까 여기 밑에 있겠죠. 이제 초등학교 4, 5, 6 과정. 이제 요거를 이제 마치 황소에서 가면 4, 5, 6 과정 하듯이 이제 이렇게 보통 한 1년, 좀 늦으면 1년 반 이렇게 되고요. 이제 초등학교 4, 5, 6 과정이면 중1, 2, 3. 요게 실제로 한 1년 정도면 진도는 나갈 수 있지만 심화 단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빠르면 5학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상, 수하 이렇게 보통 가고요. 1년 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5년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심화 단계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보통 우리가 어머님들이 잘 아시듯이 요 단계를 주로 우리 황소에서 많이 하시고 여기 단계를 뭐 우리가 원수학부터 해서 돌파수학, 막강수학, 뭐 2등 수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다 요 단계를 이제 넘어갈 때마다 초등 사고력 심화가 돼 있어야 합격이 되고 아니면 중간에 중등 입학을 하면 초등 4, 5, 6 과정이 심화가 돼 있어야 여기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 1, 2, 3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마다 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머님들이 디딤돌 기본 응용, 최상위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교과가 그 이상의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라 함은 최상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심화의 가장 기본 단계다. 요 정도를 좀 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 단계를 푸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가 기본 단계, 응용 단계를 빨리 하고 심화 단계를 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놔야 요 다음 과정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심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심화가 중요한 건 아는데 심화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심화는 유형학습이다. 자, 왜 유형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왜냐면 황소 예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왜 황소에 다니는 친구들은 심화학습이 잘 될까? 네, 뭐 일찍 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렇게 황소 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단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개념 정리가 항상 먼저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 응용 문제가 있고 이렇게 미션으로 심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항상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면 유형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형이 있었죠? 이 유형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황소 교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중에 있는 교재 뭐 한 40개, 50개가 있다면 그게 압축돼서 모든 유형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이제 우리 1, 2학년이 아니고 3, 4학년, 5학년 요 정도 되면 중등 입학 이런 것 많이 원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그 부교재를 시중 교재를 쓰면 가장 황소 준비가 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한 교재 위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교재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교재를 중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비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형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황소를 다니는 친구들이 결국에 고등과정 이제 이런 학원에 갔을 때 심화가 잘 되어 있고 성과가 높냐? 그건 단순하게 유형학습을 많이 해서 심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뭐 디딤돌로 말씀드리면 디딤돌 되게 쉽잖아요. 딱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니까 아이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화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죠. 그때부터 수학적 실력이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로 점검을 해서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그 이제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뭐 우리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탁 터져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반복을 통해서 고등과정에서 올라가서 극상위권, 최상위권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교과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겠죠. 필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필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가 필요하고요. 이제 저희는 상어 예제에서 이 대표 예제를 주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넓혀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 이거 여기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험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단원을 할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이 높지만 실제로 4학년 1학기만 하더라도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으니까 이걸 모아놓고 시험을 보면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실전적인 감각을 높여주면 실제로 뭐 황소 편입을 간다든지 아니면 심화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성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유형으로 아이들의 그걸 만드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약간 이제 요 다음 장 나오는데 황소랑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테스트만 하고 점수 몇 점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와. 이걸로는 우리 저학년하고는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UPSC라고 우리 브로셔에도 썼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써보게요, 어머니.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심화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문장이 그냥 짧잖아요. 그림을 그려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렵게 제가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하는 거죠.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7과 5분의 4km다. 학교에서 병원까지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만큼이다를 쭉 그냥 세 줄로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면 이 문제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사실 그 문장을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거는 문제를 이해해서 내가 비주얼라이징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식을 도출해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쉬운데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막힐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예. 이게 만약 그림이 없었다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웠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작아서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거든요. 그럼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뭐 덧셈이 빠른 거냐 아니면 곱셈이 빠른 거냐 이걸 묻는 건데 이거 4학년 1학기에 나옵니다. 5학년 1학기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있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이거는 유형으로 보면 네모를 활용한 혼합 계산의 식 세우기라는 유형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틀렸어요. 이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의 아이디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다 구하고 구한다 이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괄호가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묶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묶어서 했다면 훨씬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문제만 내고 답이 맞냐 틀리냐로 체크하기보다 틀렸던 오답을 어떤 과정에서 틀렸는지를 찾아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 밀착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실제로 그 심화 문제를 아이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아예 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아예 풀지 않았을까? 이거는 다 배웠거든요. 그 개념을 배웠는데 아예 손을 대지 않았던 문제. 이런 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제 이번에 배웠던 단어는 잘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내가 배웠던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무엇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형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 유형학습이 잘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연산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을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심화 문제는 있으니까 이 계획을 잘 못 세웠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를 몰랐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훨씬 더 잘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화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매일 올해 자기 스스로 푸는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심화 정규반을 만드는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이제 테드 영상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사진만 캡처를 했는데 수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아주 뭐 영어로 짧게 써 있지만 너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충분히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뇌는 더 발전할 것이고 수학을 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누군가는 이제 수학적인 뇌가 있다 없다,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이 과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이 발전을 통해서 심화 수학의 단계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발표 자료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구나 심화 수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바이트 점프 리드로 했는데요.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꽉 물어라는 거는 우리 친구도 열심히 풀어야겠지만 저희도 이런 UPSC 방식으로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하려면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성장의 단계, 이때부터 이제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수업할 때 많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처음 수업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냥 바로 손을 듭니다.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다면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 피드백하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바로 친절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힌트를 줘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연습이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3, 4학년 뭐 이런 학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손 들던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이게 훈련이 되면 제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처음에는 좀 시끄럽고요. 좀 분위기가 잡히면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학원에 거의 뭐 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쌓이면 결국 이렇게 되고요. 이 성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트 점프 리드라는 이런 생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정은 심화 과정은 유형 학습과 학습 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실전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라이징 할 때는 모의고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초등 각각의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4, 5, 6을 전체를 정리해서 이제 중등으로 올라갈 때, 중등 입학을 할 때 이런 시험지도 있고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내년에 보셔야 될 초등 사고력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중 1, 2, 3을 정리해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이제 수상, 수하 이렇게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시험이 있는데 다 심하죠, 어머니. 다 심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시험 보는 것과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실제로 어머님께 리포트를 드릴 때 이제 드리는 표인데 이거는 초등 사고력 표예요, 어머니.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그리고 저희 교재 이제 저쪽에 이제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 교재의 어느 부분에 연결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아주 쉽게 저희도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님도 이걸 활용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써드리는데 이제 우리 심화 정예반들은 이제 각각의 테스트별로 이런 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교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1, 5- 이거는 이제 중등으로 올라갈 때 이제 저희가 4, 5, 6을 정리하는 시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유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약한지를 보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친구들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희가 이 상호수학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는 학생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가는 게 저희 상호수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화 정예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제 먼저 저희가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초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작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일단은 1년 뒤에 황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황소를 안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입학 테스트 이제 안내를 이제 제가 써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테스트를 해서 기본적인 반부터 가야 되는 친구는 조금 과정이 1, 2학년 과정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는 짧게 심화만 정리하는 과정.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쭉 따라가 보면 5-2까지 끝나죠. 여기는 5-1까지 이렇게 진도가 조금 차이 나는 정도고요. 중간에 초등사고력 기본, 초등사고력 심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사고력 심화는 지금 황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심화 난이도의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초등 교과 과정을 먼저 메이크업을 해놓고 그 위에 저희가 초등 사고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이제 초등 사고력은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이제 뭐 5월 달, 7월 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이면 어머님들이 황소를 11월 달에 볼 건지 아니면 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과정을 황소를 가면 굉장히 또 가면 또 힘들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4, 5, 6 과정까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중등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문의도 올해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환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로드맵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 KMO를 가던 KMO를 안 가더라도 중등에서 고등 과정을 또 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압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요즘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등 사고력을 황소를 바로 안 간다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교과를 쭉 나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2, 3학년을 대상으로 4, 5, 6을 나가는 과정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요쯤 돼서 초등 사고력 할지 말지 정도만 결정을 하면 여기서 트랜스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쭉 주차별로 가는데요. 항상 단원을 한 단원씩 시험 보진 않고요. 그때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단원이 한 3단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항상 중간에 점검하고 이 1, 2, 3단원을 공부했다면 이 부분이 잘 소화가 됐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리포트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을 테스트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레벨을 한 2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11월 말인데 실제로 이제 뭐 테스트를 보시고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들이 다 있으시니까 조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게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들어가는 거. 그 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한 2주 정도 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요 날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내용은 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교과 기본 응용이니까 뭐 디딤돌 단계 기본 단계고 최상위 단계가 응용 단계니까 그 정도 레벨을 위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진단을 해보고 어느 단계로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지를 체크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초등 사고력은 약간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문장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요. 저희가 반은 2개가 나눠지는데 대부분 2반으로 소화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게 테스트를 봤을 때 이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